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데 이어 내일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불 결제 서비스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충동구매 조장 등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신종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맨해튼으로 오가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을 막아서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연방이사당 점거 사태가 3주년을 맞은 가운데 9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기위의 김대중이 지난 토요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무료 상영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13일 토요일 제64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눈 폭풍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 하루 종일 흐리고 강풍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 56도까지 오르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침수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 뉴저지 일대에 눈폭풍이 불어닥치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최대 6인치의 강설량을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 포트 자비스 지역에는 13인치의 눈이 내리며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뉴욕, 뉴저지 일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 또는 눈이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밤이 되면 더 심해지겠습니다. 9일 오후부터 퀸즈, 브루클린, 저지쇼어 등 동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야외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시간당 최고 6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및 타운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며 정전 사태를 유발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는 오전 10시에서 11시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내릴 것으로 보이며 내일 낮 최고 기온 56도를 기록해 눈이 아닌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최대 4인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침수 및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화요일 폭풍과 함께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영하권 날씨를 기록한 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용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면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후불 결제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과 사이버 먼데이 등 지난해 11월과 12월 쇼핑 시즌 후불 결제 액수는 전년보다 14% 늘어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웰스파고는 보고서를 통해 후불 결제가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항목이라고 짚었습니다. 웰스파고 팀 퀸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후불 결제를 총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령 부채의 급증은 총 가계 부채 수준이 실제로 전통적인 측정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불 결제가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보고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가졌는지 은행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어펌과 애프터페이, 클라나 등 후불 결제 업체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신용카드 이자율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큰 이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란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대금 지급액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추가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불 결제가 충동 구매를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더 적을 수 있고 규제 당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 있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이에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후불 결제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대출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후불 결제가 소비자 부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 보호법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월마트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신용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월마트 매장 셀프 계산대에서 기프트카드를 스캔하고 돈을 결제하지 않고 그 다음 이용자에게 결제 대금을 덤터기 씌우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 같은 사기는 셀프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기프트 카드를 스캔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로 떠난 경우 외에도 쇼핑객이 계산대를 이용하는 도중 시선을 분산시켜 몰래 기프트 카드를 스캔해서 대신 결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쇼핑객들이 구매 목록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에 월마트는 셀프 계산대 사용 전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전에 구매 금액을 체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매장을 떠나기 전 영수증에 기록된 상품 목록과 실제 산 상품들을 대조하는 것도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신종 사기는 월마트뿐 아니라 코스트코, 타깃을 포함해 셀프 계산대가 있는 소매업소에서는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월마트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전국 매장에서 점원이 있는 계산대 가운데 75%를 셀프 계산대로 교체했으나 절도로 인한 손실이 늘자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멤버십 카드를 몰래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셀프 계산대에 더 많은 직원을 두게 됐습니다. 결국 셀프 계산대 도입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맨해튼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맨하튼으로 오가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을 막아서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시위대 1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맨해튼으로 향하는 출근길 통행이 꽉 막혔습니다. 뉴욕시경은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뉴욕시 맨해튼으로 향하는 교량 및 터널을 시위대가 점거했다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오늘 아침 9시 30분경 홀랜드 터널과 브루클린 브릿지, 맨해튼 브릿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 집결해 도로를 막아서고 교통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휴전을 요구하며 이 같은 시위 집회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이 각 장소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시위대원을 해산시키고 나섰습니다. 항만청 대변인은 터널에서 약 120명의 시위대원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량 위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시위대들도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항의 시위는 오전에만 1시간 이상 이어졌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전쟁 지역의 영구적인 휴전과 함께 미정부가 이스라엘 정권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 이후 뉴욕시에서는 최소 450회 이상의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벌어졌던 연방 2세당 점거 사태가 3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1230명이 기소되고 그중에서 90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수십 명은 아직도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워싱턴 DC 연방검찰과 연방판사들에 의해 연방의사당을 점거하고 공권력의 폭력까지 행사했던 군중들의 경종을 가려 기소하고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방검찰은 의사당에 무단 침입했던 이른바 폭도들 가운데 1230명을 연방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에서부터 경찰을 폭행하거나 의사당 점거 선동을 모의한 중범죄자들로 나뉩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730명은 스스로 유죄를 시인했으며 또 다른 170명은 무죄를 주장했다가 판사나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이를 합해 900명이 유죄로 결정됐습니다. 900명 가운데 750명은 형량까지 선고받았으며 그중 3분의 2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짧게는 수일간 구금된 사람들도 있고 최고형으로는 점거를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국 회장이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연방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를 인증해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절차를 가로막아 지연시키고 의회 경찰 등 공권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격 행동을 한 300명 이상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4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뉴저지 한 남성은 지난 6월에 가석방되는 등 상당수는 형기를 마치고 이미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잠적했거나 도피한 사람들, 아직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수십 명은 FBI로부터 수배당하고 있고 $10,000에서 $500,000까지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의사당 점거 사태에서 과격 행동을 한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은 아직도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의 제15대 대통령이었던 정치인 김대중의 일대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이 지난 토요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명필름이 공동 제작한 길 위의 김대중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필사의 발걸음과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지난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경 플러싱 타운홀에서는 길 위의 김대중 영화 상영준비위원회와 호남향후회가 공동 주최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영어 자막도 제공돼 한인 1.5세나 2세는 물론 외국인들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영화를 보러 모인 교민은 약 200여 명으로 김 전 대통령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발걸음한 시니어들과 한인 1.5세 또는 2세 부모를 따라온 어린 자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남 목포의 청년 사업가로 출발해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민주화 운동가로 투쟁하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가 결코 꺾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져 교도소에 수감된 김대중을 면회하는 아내 이희호의 옥중 면회 장면과 777일간의 미국 망명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이 200번의 강연을 열며 한국 민주화에 대한 지지와 호소를 전파했던 일화와 보수 진영의 미국 지도층을 만나 설득했던 과정의 영상 자료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입니다. 항상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길 위에서 정치를 하셨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쟁한 곳이 길 위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의 용서와 화합으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단결해서 우리나라가 건설적으로 또 이민사회에서 으뜸가는 그런 한국 커뮤니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노무현입니다를 제작한 최낙용 대표가 제작에 참여하고 노회찬 6,411을 연출한 민환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영화 제작을 위해 취합한 영상 자료는 총 약 1,700시간 분량. 이를 5개월간 12시간씩 검토했고 김대중 도서관에 보관된 방대한 오디오 자료 역시 2개월간 체크해 자료 확인에만 총 7개월을 소요한 끝에 탄생시켰습니다. 민 감독은 역사적인 사실만 두고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절절한 감정은 최대한 걷어냈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위인으로 만드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도 괜찮은 작품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는 우리 선조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공식적으로 1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뉴한인회가 제64주년 뉴한인회반 및 제121주년 미주한인화 행사를 1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뉴맨해튼 직필드 볼룸에서 개최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64주년과 제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사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인 이민자들의 업적과 공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의 경의를 표하는 시간과 함께 뉴욕 한인회 운영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행사 취지로 미주 한인사회의 중요한 역사와 가치를 기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한인 공동체 앞날을 고민하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눈부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 이민의 날 121주년 기념하고 60년에 설립된 한인회 64주년 기념하는 그 기념 만찬이 1월 13일 토요일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민의 날 121주년을 기념한다. 그다음에 한인회의 64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인회의 운영기금을 또 조성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주 한인 노동자들의 독립운동 지원 이야기 등 뉴욕에 숨겨진 한인 이민사에 대한 소개를 통해 뉴욕 한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한인사회 현 주소를 전하고 한인사회 성장과 발전에 다 함께 힘써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인사회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도 변화시키고 활동 범위도 우리가 본래의 한인 개인과 한인 단체를 지원하는 활동, 한인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변화된 이민사회에서 한인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위를 향상하는 일,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시면 제일 좋고 참석하실 없는 경우라면은 어떠한 우리의 한인회를 위해서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인회는 우리 한인 전체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의 한인회로서 진정한 한인회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토대를 잡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들의 활약과 기여, 공로를 인정하며 이들에게 시상하는 순서를 마련합니다. 수상자는 커뮤니티 유산상의 김영덕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 코퍼레이트 리더십상의 리처드 박 CDMD 창립자, 커뮤니티 리더십상의 이용 익스트림 케어 회장, 공로상의 앤디킴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 커뮤니티 봉사상의 재미경 AWCA 회장, 커뮤니티 강화상의 아브라함 김 CKA 대표, 차세대상의 성은미 대표, 커뮤니티 액션상의 원유봉 뉴저지 팰리세이드 박 시의원, 커뮤니티 자원봉사상의 이문자 전 뉴욕 한인 미용인 협회 회장 등입니다. 참가 방법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은 오늘 오전 2시 18분 플로리다 케이프 커버네럴 우주기지에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로켓 벌컨 센타워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페레그린은 올해 2월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의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의 착륙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됩니다. 그동안 달에 안착한 무인 탐사선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국가 주도로 성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으로는 1972년 12월 마지막 유인 달 탐사선이었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에 달 표면에 대한 탐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박명근 뉴저지 잉글루드 클립스 신임 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시장으로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잉글루드 클립스에서 한인이 시장을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한인 1세 이민자로서 미 동북부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 수장에 오른 것도 박 시장이 역대 최초로 한인 이민사회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살다가 이민 온 한인 1세가 미국의 지방자치정부 시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기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며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어제 골든글러브 TV 미니시리즈 부분을 휩쓸자 주류 언론들은 역사를 만들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이 부문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MBC는 아시안 미국인이 연출하고 출연한 작품으로 이 부문에서 처음 수상했다며 역사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CNN 역시 배우 스티븐 연과 엘리 웡이 아시아계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이 부문에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가져가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작품이 스토리의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기 일처럼 느끼게 하는 힘으로 온라인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FDA 식품의약국이 플로리다주가 값싼 캐나다산 처방약들을 수입하도록 최초로 허용해 전역으로 확산되면 미국의 처방약 값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와 같은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각 주의 신청서들은 이미 FDA에 접수돼 있어 수입 승인이 잇따르고 있고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FDA의 최초 승인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산 의약품 가운데 천식과 당뇨, 에이즈, 항정신치료제 등을 수입해 우선 장애인과 수감자들부터 이용할 수 있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플로리다는 이어서 메디케이드 이용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상대적으로 값싼 캐나다산 의약품을 수입해오면 첫 해에 1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